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3일 드디어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 비리, 이런 가족 비리 혐의로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의 오른팔, 대통령의 민정수석 비서관을 구속하겠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조국 일가족 비리와는 달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여러 명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재수 씨는 노무현 대통령 때 수행 비서를 했던 사람이고 그때부터 문 대통령을 제인이 형 이렇게 불렀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유재수 감찰 무마로 조국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곧 문재인 정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나 같습니다. 조국 구속영장 청구는 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한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 8월 말 조국 씨의 자택을 비롯한 여러 곳에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던 것도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출국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은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조국 씨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배려했다 그런 시각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인사권자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뜻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국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떻게 될까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다시 말해서 영장실질심사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권덕진 판사는 지난 11월 27일 이미 유재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법논리의 잣대를 갖다 댄다면 조국 씨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수 씨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2017년 여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자녀 유학비 그리고 왕복 항공기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나는 것만 따져도 액수로 4,950만 원, 5천만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위 혐의를 포착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조사에 착수했다가 3개월 만에 돌연 중단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세간에는 조국 씨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1982년 7천억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함께 구속된 적이 있고요. 1999년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주혜란 이 부부가 별개 혐의로 동시에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부를 구속시키는 것을 꺼려한 이유는 한쪽이 구속되면 다른 한쪽이 변호사 선임과 같은 옥바라지를 해야 하고 또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 때문에 웬만하면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씨의 경우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만큼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국 씨는 그동안 유재수 씨의 비리 혐의가 가벼워서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는 변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유 씨가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그 논리와 변명은 이미 깨진 것이나 같습니다. 그 뒤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비롯한 여러 청와대 관련자들이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을 하자 이윽고 코너에 몰린 조국 씨도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며 사실상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조국 씨가 문 정권의 핵심 인사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서 감찰을 중단했었다는 진술도 있는데 이건 역시 조국 씨에게 직접 추궁해 봐야 합니다. 이 조국 씨가 구속되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도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도 적지 않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업무 수첩에 조국 당내 경선 후보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 이렇게 적시된 만큼 경쟁 후보를 제거하는 공작에 조국 씨가 관련돼 있을 공산이 크고 이제부터 그것을 조국 씨를 상대로 직접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렇게 말을 했더군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의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조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고 있다기보다는 조국 구속영장은 곧바로 문정권 구속영장과 같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국 일병을 구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조국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검찰과 법원에서 문정권을 향해 배신의 칼을 빼들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논평은 청와대가 사실상 미리 언지를 주는 식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했습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조 전 수석은 이제라도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자백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국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자신의 오른팔에 대한 구속영장이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정치적 구속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